피부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두 분만 갖고 계시다고요? 리미티드 명의 에디션. 꼭 습진처럼 보이잖아요. 암이잖아요. 그 병변을 똑 떼어내셨어요. 아주 얇게 짧아서 염색을 하면 그 세포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제 피부도 그냥 만나기만 했는데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감동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톡톡 짚어드리는 톡 쏘는 명의들의 톡 쏘는 MC 안현모입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묻는 남자, 군대남 개그맨 홍인규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피부과 김일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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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피부암은요. 근데 생기는 부위도 너무 다양하고 악성도도 각양각색이고 또 모양도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피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피부암이라고 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걸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기저세포암, 기저세포층에서 생겼다. 피부의 가장 아래층이죠. 네. 그 다음에 편평세포암, 편평상피세포에서 분화돼서 생겼다. 네. 그건 조금 더 위층이죠. 네. 그 다음에 특별한 세포가 있어요. 멜라닌 색소세포라고 거기서 생기는 암을 흑색종, 악성 흑색종, 멜라노마 이렇게 말하는 그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네. 그 외에도 콜라겐, 그 섬유를 만들어내는 세포 그쪽에 생기는 암도 있고요. 섬유육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 섬유육종. 이 피부암 어느 부위에 자주 생기나요? 노출 부위죠. 노출 부위. 노출 부위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아.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분은 뭐 머리는 잘 가르는데 손은 그러니까 손에 잘 생긴다거나 아. 또는 짧은 거 입고 다니시면 아래쪽에 좀 생긴다거나 오. 우통 벗고 뭐 자랑하는 남자들은 또 몸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에 생길지는 예측하기가 아무도 모르는 어렵죠. 아. 노출 부위에 노출 부위에. 그러니까 얼굴이 가장 흔한 부위에 속합니다. 정말 피부암은 워낙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것들과 교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어서 네. 조금만 달라져도 쉽게 불안감을 느끼곤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확한 정보와 의학적 지식으로 피부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는 이제 다학제 진료하는 건데요. 네. 정말 제일 저기 하는 게 흑색종 환자들이 제일 어려워요. 흑색종이 제일 무서우니까. 악령 높은 아이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초기에 오기가 어려워. 증상이 없고 너무나 경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무시해요. 흑색종은 이름도 너무 어둡잖아요. 악성이라는 네, 거. 악성. 이렇게 돼서 와요. 발톱에? 아이고. 그러니까 에이티피칼로 진단을 받은 환자인데 10년 후에 멜라노마가 이거보다 더 진행돼서 오는 거예요. 저런 경우는 거의 발가락을 좀 잘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절단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를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아.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 흑색종이 발끝이나 손톱 같은 그런 말단에 잘 생겨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백인들에게서 생기는 거는 자외선이 가장 결정적이거든요. 분명하게 규명한 한 가지 원인을 발견한 건 없지만 네. 그 부위에 가하는 스트레스가 평소와 다른 과도한 스트레스, 과도한 압력, 과도한 자극, 누적 손상, 여러 가지 기계적인 그런 것들이 포함된 복합적인 이유로 설명을 해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더 답답하네요. 네. 어쨌거나 그래도 초기에만 발견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그 초기라는 거를 위해서 우리 피부암학회나 우리 피부외과학회에서 자꾸 이제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그런 걸 많이 하죠. 저는 이 두 개를 항상 진료할 때 보면서 좀 더 잘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이게 더모스코피인데 우리나라에서 나하고 한 분, 두 분. 육안이랑 저 기계로 보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일단 눈으로 안 보이는 구조물을 보는 거예요. 그 의학적 용어로는 피부 밑에 있는 구조물이 나타난다. 그렇게 표면 밑에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일정 깊이까지는 볼 수 있다. 그게 특징이에요. 꿰뚫어 보는구나. 주님, 앉으세요.
지금 병변 부위가 두 군데잖아요. 아, 허벅지하고 손이죠. 네. 네. 이 병변이 습진처럼 보이지만 습진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꼭 습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편평상 비세포암으로 진단이 됐고 반드시 수술로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안 그래더니 자꾸 아프기도 하구나. 그래서 와요 그때. 아프지 않을 때는 그냥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일단 그 자리에서 어느 층까지 내려가면 네. 그 다음부터는 형태가 바뀌어요. 칼같이, 창같이. 그래서 막 그래서 더 파고들어요. 악성도가 그래서 높구나. 네, 앉으세요. 지난번에 오셔서 조직 검사 하셨고 실도 뽑았죠. 예. 기저세포암으로 진단이 됐고요. 이분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데 드문 케이스인데 귀 속에 네. 기저세포암이 생겼어요. 귀 속에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피부암 중에 그래도 가장 예후가 좋은 암이에요. 피부의 세포 중에 그래도 비교적 가장 온순한 암이고 네. 흔히 점과 유사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가 네. 특별한 부위에 그게 생기면 예를 들면 눈가 이런 데 생기면 조금만 진행돼도 속으로 들어가서 눈알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생길 수가 있고 코 주변, 코 속으로 들어가면 코를 날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진짜로요? 1년에 몇 명씩은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다행히 귀에 와서 또 귀만 귀에 있는 네. 연골만 제거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거를 다 파내고 밑면도 다 확인하고 그래서 완전히 제거된 다음에 피부 이식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분의 경우에는 연골과 붙었어요. 연골을 제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수술 중에 이제 그걸 조직을 띄어서 네. 암세포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띄어낸 조직을 네. 이제 12시, 6시, 3시, 9시 이렇게 네 방향으로 나눠서 네. 그 맵을 만들어요. 아. 여기 밑에다가 지도를 만들어 놨죠. 내가 네. 지금 여기 밑에. 네. 동결 절편을 이용한 조직 검사. 그러니까 수술 중에 바로 해서 암세포가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이야. 보내주세요. 지금 병리과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네. 네. 저렇게 이제 제가 다 해주면 그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나 보네요. 수술 중에 30 바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수술 중에 조직을 보내면 빠르면 한 40분 정도에 나와요. 오. 빠르다. 와, 근데 귀는 워낙 복잡한 구조물이니까 다른 주변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수술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재건 전문 선생님, 성형외과 네. 선생님하고 협진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확인하고 네. 이제 결과 나온 거에 따라서 연골이 제거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연골을 제거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귀에는 뭐 연골이 좀 빠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생기죠? 그렇죠. 국소적인 다행이다. 거지만 네. 국소적인 거라도 그거를 정확하게 매핑을 해서 네. 깊이와 크기를 때 따라서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확인해서 완전히 제거한다는데 목표가 있는 거죠. 야. 잔여암이 없도록. 없도록. 그렇죠. 지금 이제 성형외과에서 한 번 더 제거할 거예요. 한 번 더 연골을 제거하고 끝내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인지 조금씩 커지면 또 의심도 되고 또 잡티도 많고. 진짜 점이 있네요. 네. 이게 어릴 저거- 때는 자꾸 커져가지고 걱정이 막 돼요. 근데 이 피부암은 또 점이나 상처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첫째, 변한다. 키가 커서 커진 건지 이게 진짜 커진 건지. 그러니까 네. 비례적으로. 네, 비례적으로. 네, 걔가 모양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바뀌면서 커진 건지 네. 그 차이는 사실 점만 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은 지금 육안으로 봤을 이- 때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육안으로도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특징 들어간다. 네, 이게 청명하다 그래서 청명점이거든요. 네, 지금 제 육안 경험에 의한 육안 소견은 첫째, 색깔이 하나다.
아, 좋은 거다, 좋은 좋은 거다. 거예요, 좋은 거예요?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뚜렷하다. 우리가 6mm를 기준으로 해서부터 네. 악성도 변화를 생각하는데 네. 거기보다는 좀 못하다. 미만인 것 같네요. 네, 그럼 그리고- 점인가요? 점이죠. 점이다. 총명점입니다. 아, 다행이다. 총명점. 총명점. 그런데 네. 100%는 아니에요. 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분 주사 맞아요. 이 정도 아파요. 참을 수 있겠죠? 네, 안 아프시죠? 네, 주사 놓는 느낌만 있었죠? 안전 마진을 두고 네. 대개 한 5mm 정도 두고 아, 또 여유 있게. 네, 피하 지방층 정도 수준에서 제거한 와우. 거예요. 조식 받아주세요. 그 병변을 똑 떼어내셨어요. 넉넉하게 잘라야지 재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깊이에 따른 절제 경계면이 결정이 돼요. 아, 얼마나 깊냐에 따라서. 얼마나 깊이 가고 어떤 종류의 혹이냐에 따라서 네. 그걸 어느 정도 그동안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그걸 만들어 놨죠.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정말 깔끔하게 또 네. 봉합해 예쁘게 주시고, 꼬매 예. 놓으셨어요. 공합술도 상당히 이렇게 경험에 의존하는 거라서 네. 티가 잘 안 나네요. 우리 피부과는 지혈을 잘하기 때문에 네. 되게 와, 교수님 안경도 안 쓰시고 저렇게 안경을 안 써야 더 잘 보여요. 더 잘 보여. 아, 가까운 거는. 네. 가까운 데는 그래서 안경 벗고 해요. 와. 자, 이제 손가락. 환자분 이제 수술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고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본인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네. 환자분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하고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안 되겠네요. 그 사이니까 아픔 정도는 어느 정도 아픕니까? 독소 마취제 예방접종 네. 예방접종하는 거 정도의 통증만 있어요. 다행이네요. 환자분 여기 피부 제거하고 나니까 1.5cm 이 정도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가 움직이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그냥 꼬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식을 좀 해야 돼요. 손가락은 이게 하면 네. 유착이 생겨서 네. 운동에 제한을 줄 수 있어서 아. 네, 여기 있는 피부를 여기다 이식했어요. 아, 손목에 있는 피부를 떼다가요. 근데 손목에 있는 피부를 떼어내면 손목에 흉터가 안 남아요? 손목에 저분은 연세가 있으셔서 이미 주름이 많이 져 있고 네. 그래서 그게 젊은 사람에서는 이게 이제 약간의 스티그마가 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아니고 아, 네, 눈에 그런 잘 것- 띄지 않는 정도로. 그렇죠. 그 주름 우리 원래 여기 라인 네. 그런 주름에다 라인하고 숨기는구나. 네,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도 이렇게 환자분하고 계속 얘기하세요. 대화하시면서 많이 아프면. 수술을 하시네요. 국소 마취를 하니까 그게 전신 마취와 다른 점이고 네. 저는 그걸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덜 네. 불안하잖아요. 교수님의 저 인자하신 목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저렇게 수술을 안 하고도 낫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초기에 네. 초기 병변은 바르는 약, 아, 그런 걸로 나을 수 와. 있어요? 얼굴에 광선각화증에서 생긴 편평상피세포암이나 네. 초기 편평세포암은 네. 또는 피부에서도 특히 두피에 생기는 기저세포암에 깊이 안 들어가고 네. 겉 표면에. 표면에만 이렇게 자라는 네. 그런 경우에는 바르는 치료로 70~80% 이상 오. 완치율을 갖죠.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안심이 그러니까요. 되네요.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네요. 초전박살이죠. 초전 박살. 내 몸에 관심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안에는 네. 항상 많이 수분 가득 발라야 돼 하고 계속 발라요. 그러면 그게 피부암에 도움은 되나요? 피부의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아. 나이가 들수록 네. 손발은 네. 피지샘, 기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샤워하고 목욕하는 거를 일상으로 하잖아요. 네. 비누도 많이 쓰고 향 뭐 네.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피부에는 건조증이 더 잘 와요. 아. 손발에.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네. 손발 보습은 잘해야 됩니다. 아. 보습.
오, 케이크네요. 네. 생신이세요? 아니요, 정년 기념 아, 정년을 축하해주는 자리인 거예요? 수술실 정년 퇴임식? 정년 퇴임 기념으로 그 수술실에서 준비했는데 네. 우리 저 성형외과 김도우 교수님이 특별히 또 동영상도 찍어주셨네요. 와, 수술모를 쓰신 채로. 아유 이제 교수 휴게실이거든요, 이 방이. 거기서 이제 수술 끝나자마자 아이고. 고깔까지. 후배들이 막 정말 열심히 축하해주고 환하게 웃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선배였는지 딱 느껴져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이렇게 빠른 세월이 지났다고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저 정말 쏜살같이 지났어요. 그럼 몇 년을 네, 몇 근무하셨어요? 년을 30년 근무했습니다. 아이고. 95년도. 정말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네.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셨겠네요. 근데 이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야, 근데 지금 축하 받자마자 바로 또 다른 수술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날 이제 수술 있는 날 네. 수술실에서 환영을 이제 축하를 아이고. 받았어요. 그날도 이제 수술 몇 개 했죠. 그래도 막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정말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 신문에 한번 피부외과 의사의 길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고 여기 안산 시민이 몇 만인가요? 한 60만 되나요? 네. 제가 한 3분의 1은 이상 본 것 같습니다. 20만 명 넘게 환자는 봤으니까 지금까지 30년에 한 병원에 딱. 원클럽맨을 나는 원클럽맨.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나의 운명은 피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지 네. 내가 돈을 따라서 또는 뭐 위치를 따라서 또 그걸 따라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인생 그 철학을 가졌죠. 그러니까 같은 정년 퇴임을 하더라도 이게 원 클럽이냐 투 클럽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원 클럽맨이라는. 원클럽맨. 그래서 일환이에요. 네. 30분. 일환. 네. 와, 오늘 음. 김일환 교수님과 함께 피부암에 대해서 정말 더모스코피로 보는 것처럼 샅샅이 볼 수 있었어요. 또 출연하시니까 소감 어떠셨어요?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네요. 내 피부고 내 손톱이고 내 변화를 주의 깊게 잘 살피시고 이상이 있으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단련하고 수련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피부암을 근치시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이야. 박수. 감동적이에요. 교수님 만나서 제 피부도 그냥 만나기만 했는데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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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도 톡 쏘는 명의들과 함께 몸에서 보내는 각종 신호들 놓치지 않고 읽어내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